안녕하세요. 고구마자매 아빠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MDD 채권법을 MDD 방어법의 자매품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채권이 들어간 투자 전략 올리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백테스트만큼의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채권에 지금 투자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주셨어요. 근데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검증해 봐야 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구독자분 중 한 분이 그러면은 금리 상승기, 금리 하락기, 즉 채권을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 안 좋았던 시기를 나눠서 한번 그때도 이게 채권이 해증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해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거를 Q&A 영상에 포함을 하려다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MDD 채권법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공개한 투자 전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MDD 방어법이 처음 나왔고, MDD 채권법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영상들을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을 사용한 MDD 방어법이 MDD 채권법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폭락장 시기에 해칭을 더 잘해주고, 퍼포먼스는 MDD 방어법과 비슷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MDT 채권법을 공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질문이 있어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금리가 낮아질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때 채권 투자하면 망하는데 왜 이런 걸 하냐. 그때 제가 말씀드리던 게 이제 금리 변화의 절대가보다는 변동폭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채권이 단기간에 리밸런싱 하면서 나온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제 논리였고요. 또 이 MDT 채권법에서 채권의 역할은 여기서 장기 수익률을 뽑겠다는 게 아니고 단지 오로지 폭락장의 해지 역할만 해주면은 저는 만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단서를 단 게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과거 백테스트만큼의 성적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단기 금리 그래프예요. 자, 보시면은 금리가 왔다 갔다 하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저금리가 유지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를 그동안 해오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에서 구간을 좀 나눠봤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 시기, 금리가 급락하는 요 시기, 저금리가 유지되는 요런 시기, 그리고 다시 또 금리가 올랐다가 금리가 또 내렸던 이 시기. 요렇게 5가지 시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금리 상승기, 즉 채권 투자에 안 좋았던 시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가 꼭대기를 찍고 하락하는 시기, 즉 내려갈 하방 포텐셜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채권 투자에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계속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로 굉장히 낮게 유지된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역시 바닥에서 기니까 채권 투자에 안 좋았던 시기죠. 그리고 다시 금리가 오를 오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채권 투자에 안 좋았던 시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 구간이 있었는데 채권 투자에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요런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백테스트 결과는 똑같으니까 해석만 달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시기부터 볼게요. 요때는 2003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금리가 꾸준히 올랐던 시기예요. 그래프로 다시 가볼까요? 바로 요 시기입니다. 자, 요 시기 동안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면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안 좋아지니까 채권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죠. 바로 약간 지금 같은 시기예요. 저금리에서 이제 올라갈 예상이 되는 시기. 자, 이때 채권 투자 안 좋았던 시기인데 TQQQ 100%와 NDT 채권법 비교해 볼게요. 자, 시작 금액 동일하게 시작했고 최종 금액 MDD 채권법이 더 많이 남겼고 수익률 60%대 46%, MDD
줄이는 효과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즉 이때는 논리대로라면 채권 투자에 안 좋았던 시기인데 MDT 채권법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어요. 한번 스코어를 한번 트래킹 해볼게요. 자, 수익률에다가 2점을 주고 MDD에다가 1점을 줄게요. 이길 때마다. 수익률에 2점을 주니까 TQQQ 100%에 좀 유리한 점수 채점 시스템이죠. 자, 이 채권법, MDD 채권법 지금 2점, TQQQ 100% 2대 1입니다. 다음 시기는 금리 하락기입니다. 자, 금리 하락기 채권 투자에 좋았을 시기죠. 제 생각에는 예상대로 해지 역할을 잘 수행해 줬어요. 이거 두 가지 방법 비교하시면은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시작된 시기로 TQQQ는 망했죠. MDD 채권법, MDD 반으로 줄여들고 MDD 여기 74% 상당히 개선됐고 수익률은 막아주었습니다. 손실을 굉장히 많이 막아줬죠. 자, 스코어, MDD 채권법 4, 그다음에 TQ 아까 1점이 아니고 0점이죠. 4대 빵입니다, 지금. 3번 시기, 저금리 시기입니다. 금리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데 거의 제로 금리에 근접한 상태로 가는 시기라서 채권 투자에 안 좋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주식도 정말 꾸준히 상승하는 저금리 시대에서 주식이 정말 대세 상승하는 대세 상승기였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TQQQ 100%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에도 여기 그래프에도 썼듯이 하지만 MDT 채권법 졌지만 굉장히 잘 싸웠어요. 보시면 수익률 차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했고 수익률을 안 까먹으면서 MDT 개선은 역시 MDT 채권법에서 바라는 바는 이거죠. MDT 줄여두는 거. 요거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자, MDT 채권법 수익률에서 졌어요. 4점. 하지만 MDD에서 이겼으니까 지금 5점이죠. 그 TQ는 이번에 드디어 첫 점수를 냈습니다. 5대 2예요. 자, 네 번째 시기, 금리 상승기. 다시 금리 상승기가 왔습니다. 채권 투자에 안 좋았던 시기죠. 따라서 전 수익률은 여기서 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지 역할은 살아있길 바랬는데 역시 해지 역할은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수익률, 의외로 MD 채권법이 약간 앞섰어요. 하지만 이 2% 차이 너무 작으니까 무승부로 치겠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MDD는 확실하게 줄여주었죠. 그래서 MDD 채권법 아까 5점에서 MDD 점수 얻었으니까 5점, TQ는 여전히 2점입니다. 자, 5번 시기 금리 하락기입니다. 채권 투자에 굉장히 좋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자, 예상대로 해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MDD 채권법 수익률 차이 많이 나죠. MDD도 차이 많이 나죠. 자, MDD 채권법 두 가지 카테고리 다 이겼습니다. 아까 몇 점이었죠? 5점, 3점 추가해서 8점, TQQQ 100% 투자법 2점. 최종 스코어 8대2로 MDD 채권법이 이 금리 인상기, 하락기, 저금리 시대 이렇게 제가 구간별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환경에서든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백테스트 결과는 금리 인상기, 하락기,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건 제가 MDD 채권법에서 바랬던 유일한 기능, 바로 폭락장 해칭 기능은 언제든지 살아 있었음을 이제 과거 백테스트 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게 할게요. 과거 백테스트와 비슷한 결과가 충분히 안 나올 수도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랑 비슷한 금리 상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구간별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때도 MDT 채권법의 그 퍼포먼스, 제가 유일하게 바랬던 해칭 기능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MDT 채권법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